어두운 조명 아래 낡은 가죽 소파에 깊이 몸을 묻은 한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일론 머스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인간이자 우주선과 전기 자동차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괴물 같은 사업가입니다. 그런 그가 전 세계 수천만 명이 지켜보는 방송에서 갑자기 경제학 농담을 하나 꺼내 들었는데, 이 짧은 이야기 하나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판까지 되흔들어 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두 명의 경제학자가 울창한 숲속을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길 한가운데에서 누군가 싸놓은 오물더미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첫 번째 경제학자가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말합니다. 야, 내가 저걸 먹으면 내가 100달러를 주겠어. 두 번째 경제학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정말로 그 오물을 먹고 100달러를 손에 줍니다. 둘은 다시 걷기 시작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오물 더미가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방금 100달러를 번 경제학자가 상대에게 똑같은 제안을 합니다. 네가 저걸 먹으면 내가 100달러를 돌려줄게. 첫 번째 경제학자도 결국 그 오물을 먹고 100달러를 되돌려받습니다. 산책이 끝난 뒤 둘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깨닫습니다. 돈은 처음 그대로인데 우리들은 오물만 넣었잖아. 먼스크는 이 농담을 마치고 의자에서 몸을 뒤로 젖히며 환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현대 경제학의 가장 뜨거운 논쟁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농담이 겨냥한 것은 바로 국내 총생산이라는 거대한 숫자의 허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100달러를 주고받았으니 거래 금액만 놓고 보면 200달러어치의 경제 활동이 일어난 셈이다. 통계상으로는 200달러의 부가 창출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만들어진 가치는 단 한 푼도 없었다는 것이 이 농담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이야기가 태평양을 건너 대한민국에 도착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폭풍을 일으키게 됩니다. 2025년 5월 대한민국은 조기 대통령 선거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선거 유세 중 한 대통령 후보가 경제 순환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침체에 빠진 한 동네에 여행객이 전화로 호텔을 예약하며 10만 원을 보냅니다. 호텔 주인은 오랜만에 들어온 돈으로 식품 가게 외상값을 갚고, 식품 가게 주인은 그 돈으로 통닭을 사 먹고 통닭 가게 주인은 신발 가게 외상을 갚고, 신발 가게 주인은 빵집에서 빵을 사고, 빵집 주인은 예전에 밀린 호텔 숙박비를 갚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 그 여행객이 일정이 바뀌었다며 예약금 1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호텔 주인은 그 돈을 돌려줍니다. 이 동네에 실제로 유입된 외부 자금은 0원인데 온 동네에 거래가 한 바퀴 쭉 돌았으니 이것이 바로 경제순환 아니겠느냐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공개되자마자 대한민국의 인터넷은 그야말로 불바다가 됩니다. 지지자들은 경제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훌륭한 비유라고 환호했고, 반대편에서는 이것은 연구운동기관의 환상이나 마찬가지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대선 토론장에서 경쟁 후보가 정면으로 물었습니다. 한계 소비 성향이 1이라서 돈이 한 푼도 새지 않고 무한히 도는 것이냐, 이것이 무한동력이냐고 말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극단적으로 단순한 예시일 뿐이라는 것이었고, 승수 효과라는 개념을 설명하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논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무렵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겸제학 농담을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스크의 오물 농담과 호텔 경제학 이야기가 한국의 소셜미디어에서 나란히 놓이면서 사람들은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격렬하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 봐라, 세계 최고 부자도 이런 식의 순환 논리가 헛소리라고 기꼬지 않느냐며 먼스크의 농담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기업가가 돈을 벌어봤다고 것이 경제를 다 아는 것은 아니며 먼스크의 농담이야말로 경제학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라고 반격합니다. 그렇다면 이 논쟁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진짜 핵심은 돈이 돌면 정말로 부가 창출되느냐, 아니면 숫자만 커 보이는 착시에 불과하느냐 하는 오래된 경제학의 근본 질문에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승수효과라는 개념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1936년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세상에 내놓은 이 이론은, 간단히 말해 정부가 1원을 쓰면 그 1원이 경제를 돌면서 1원 이상의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도로를 짓기 위해 100억 원을 쓰면 건설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고 그 돈으로 밥을 사 먹고 옷을 사고 집세를 내면서 또 다른 소비가 일어나고, 이것이 연쇄적으로 퍼져나간다는 논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라면 승수는 약 5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 원의 재정 지출이 500억 원에 해당하는 경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케인스 경제학의 핵심 주장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교과서처럼 깔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번 돈을 전부 쓰지 않고 일부를 저축하며 세금으로도 빠져나가고, 수입품을 사면 그 돈은 해외로 유출됩니다. 그래서 실제 승수는 이론치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어떤 연구에서는 1.2나 1.5 정도에 그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먼스크의 오물농담이 비건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를 경제 성장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며, 실질적인 생산과 가치 창출이 없는 거래는 숫자 노름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반면에 호텔 경제학 옹호론자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먼스크의 농담에서 오물을 장작으로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100달러를 주고 장작을 패달라고 했다면 산책이 끝난 뒤 돈은 원래대로인데 장작 두덤이라는 실물 생산이 일어나지 않았느냐는 논리입니다. 결국 돈이 도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느냐, 아니면 아무런 가치도 만들어내지 못하느냐가 이 논쟁의 진짜 갈림길인 셈입니다. 이제 이 논쟁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5월 18일 열린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이 주제는 정면 충돌합니다. 비판하는 측에서는 소비 성향이 일이라서 돈이 한 푼도 새지 않고 영원히 도는 것은 물리학에서 금지하는 연구기관과 같다고 몰아붙입니다. 방어하는 측에서는 이것은 극단적으로 단순화한 예시일 뿐이며 돈의 순환이 중요하다는 본질을 봐달라고 호소합니다. 이 공방은 2차, 3차 토론까지 이어지며 반 맥티어라는 미국 연방준비은행 전 총재가 2011년 경제전문지에 기고한 100달러 이야기가 원전으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맥티어의 원래 이야기에서도 한 여행객이 호텔에 100달러를 맡기고 그 돈이 동네를 한 바퀴 돈 뒤 여행객에게 돌아가는 구조였는데, 놀랍게도 이 원본에는 성매매 업소 여성까지 등장하여 미국 현지에서 창녀 경제학이라는 조롱 섞인 별명까지 붙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행도 2024년 말에 펴낸 지급 결제 제도 해설 책자에서 유사한 사례를 실은 바 있지만, 이것은 중앙은행의 결제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지 재정 정책의 승수 효과를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공식 해명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먼스크의 오물농담 영상이 한국어 자막과 함께 폭발적으로 퍼지면서 논쟁은 경제학의 영역을 넘어 정치적 무기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세계 최고 부자가 우리 편이라며 환원했고, 또 다른 이들은 일개 기업가의 농담으로 한 나라의 경제 정책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합니다. 미국 산호세 주립 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는 이 원본 이야기에 대해 마을의 100달러가 순환한 것은 마을 사람들의 실제 재산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했다고 분석하면서도 부채가 청산되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입니다. 즉, 같은 현상을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뜨거운 논쟁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로, 경제는 결코 한 줄짜리 비유로 설명될 수 있는 단순한 세계가 아닙니다. 호텔 경제학이든 오물 농담이든 각각은 경제의 한 단면만을 비추는 조각난 거울과 같습니다. 둘째로, 돈의 순환이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순환 과정에서 실질적인 재화와 용역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숫자만 부풀려진 신기루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의 농담이라고 해서 반드시 경제학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며, 반대로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가 한 비유라고 해서 반드시 틀린 것도 아닙니다. 넷째로, 경제 논쟁이 누가 말했느냐는 인물의 배경으로 흘러가는 순간 정책은 근거를 잃고 논의는 방향을 잃게 됩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는 고금리와 고물가, 그리고 저성장이라는 삼중 압박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단순한 비유도 날카로운 농담도 아닌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정책 설계입니다. 어떤 분야에 얼마의 돈을 투입하면 어느 정도의 고용이 창출되고, 어떤 산업이 성장하며 그 혜택이 국민의 밥상 위까지 도달하는지를 냉정하게 계산하는 것이 바로 진짜 경제학의 일입니다. 오물을 먹든 장작을 패든 핵심은 그 행위가 누군가의 삶을 실질적으로 나아지게 만드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논쟁에서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다고 느끼셨는지, 그 판단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이며 그 답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써 내려가야 할 경제의 미래에 담겨 있습니다.